국방부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 복무자들에게 처음으로 3개월간 전직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역 예정 장병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다양하게 마련하는 등 전직 지원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국방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 업무 수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군 인권 자문위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군 최초의 해외 인질 구출 작전으로 성공을 거둔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 지원 정책을 대폭 개선해 시행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 복무자들에겐 3개월간 전직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역 예정 장병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다양하게 마련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조기 전역 군인들의 전직 지원 교육을 확대 시행합니다. 앞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 복무자들에겐 최대 3개월까지 전직 지원 교육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전직 지원 교육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 위주로 진행됐지만 중기 복무자들은 연금 대상자도 아니고 가족 부양에 부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생애 전반에 걸친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보병학교 등 학교 교육에 군복무 설계 교육과정을 신설합니다. 초급 간부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직 지원 교육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교육도 대폭 강화됩니다. 전역 예정 간부들의 요구를 반영해 프랜차이즈 소자본 창업과 기술 창업반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지난해 장병들의 호응이 좋았던 찾아가는 병역 멘토링 행사는 7개 부대에서 올해 20개 부대로 확대됩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에 의한 진로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역 예정 장병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대폭 확대됩니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컨설팅관은 20석에서 50석으로, 진로 검사관은 50석에서 100석으로 2배가량 커졌습니다. 미래 유망 직업 소개와 직업 적성 검사, 유학 상담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는 20일 군 인권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개방성 제고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 업무 수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 군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군인권자문위원회는 군 인권 정책과 법령, 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과 군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군 인권 업무의 보편화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문위원장에는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자문위원회 한명관 변호사와 김두식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2018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인권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병역 문화 혁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군은 20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해군이 20일부터 22일까지 미사일 경보 훈련을 각국 해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합니다. 우리 측에선 세종대왕함이, 미국은 커티스 윌버함, 일본은 기리시마함이 참가합니다. 해군 관계자는 훈련은 가상 표적을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20일 국방홍보원을 방문해 매체 시설을 둘러보고 홍보원과 육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장준규 총장은 특히 육군이 간부 정예화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국방홍보원과 육군이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육군 참모총장의 지휘 의도와 군 지휘 간의 추진 방향을 잘 전파한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우 국방홍보원장은 육군 화포의 사거리는 3에서 40km밖에 안 되지만 우리 매체에 총장의 메시지를 싣는다면
적의 머릿속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홍보원 전 매체가 육군의 활동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총장은 이날 국방TV와 국방FM, 국방일보 등의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국방홍보원의 제작 여건과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훈련부사관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736명의 교육생들을 배출하며 육군 부사관의 자부심으로 정예 신병 육성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신병 양성의 전문가 훈련부사관, 그 마지막 시간, 드디어 진정한 훈련부사관으로 거듭난 49기 교육생들의 임명식 현장을 강경일 상사가 전합니다. 임명식을 하루 앞두고 담임교관과 교육생들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남들 앞에 서기가 좀 많이 심장이 떨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례를 해야 되는데 손을 펴서 경례를 해야 되는데 주먹을 쥐고 경례를 한다고. 교관이 봤었을 때는 인성적인 부분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단지 교관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있어서 가르치는데 언변술이 좀 부족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13주로 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다음 날 아침 멋지게 정복을 차려입은 교육생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임명식 행사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간 마지막까지 제식 공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정식 훈련부사관이 되기 위한 힘차고 당찬 마지막 발걸음은 임명식장으로 향합니다. 신고합니다. 중사, 이, 호, 선 등 58명은 훈련부사관으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훈련부사관 임명장이 수여되고 빛나는 훈련부사관 훈장을 받는 감격의 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르치자 훈련부사관 정말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정말 뛰어난 교관님께 배운 결과 이렇게 멋진 훈련부사관 될 수 있었고 앞으로 자대에 가서도 싸워서 꼭 이길 수 있는 훈련병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야전에 가서 훈련부사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로운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하겠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운 교관과 교육생들. 13주 동안 못난 교관 밑에서 교육받는다고 고생했고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1번 파이팅! 파이팅! 훈련부사관 49기의 13주간 대장정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랑스러운 훈련부사관 여러분, 여러분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어진 임무와 사명감을 잊지 않고 강한 훈련병을 육성하여 군 전투력 발전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40기 훈련부사관 여러분, 화이팅! 솔선수범하면서 우리 후보생과 또 병사의 롤모델이 되는 그런 훈련부사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야전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계시는 훈련부사관 여러분과 부사관학교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후배님들 2017년에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2000년 49명의 1기 교육생 탄생을 시작으로 49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17년 동안 신병 양성의 전문가로 활약한 훈련부사관. 육군 부사관의 자부심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최정예 전투원 육성의 초석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육군 훈련부사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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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우리 군 최초의 해외 인질 구출 작전이었던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한 지 어느덧 6주년을 맞았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했는데요. 석해균 선장을 비롯한 당시 영웅들도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지난 2011년 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3호 주올 2호 납치 사건. 당시 해군 청해부대 장병들은 약 5시간의 교전을 펼친 끝에 소말리아 해적 13명을 모두 소탕하고 선원 26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20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당시 작전에 직접 참가한 장병 200여 명과 3호 주월 2호 선장이었던 석해균 선장, 그리고 그를 치료했던 이국종 교수가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래 최초로 해외에 파병된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을 구해낸 작전이며 세계 대표로 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포함해 21차례에 걸쳐 한국과 외국 선박 31척을 해적의 위협에서 구출했습니다. 국방뉴스 심혜슬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역 소식입니다. 1월 20일 국방일보, 먼저 이면입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황병산 훈련장을 찾아 설한지 극복 훈련의 한창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병들을 격려했는데요. 장 총장은 오늘 밤 당장 어느 곳에 투입되더라도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일기당천 천하무적의 자신감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사면 기사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구조작전대가 함정 군항 내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펼쳤습니다. 대원들은 SSU 특수체조와 핀마스크 바다 수영 등을 통해 혹한기 구조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함대 구조작전대는 민관과 협력해 재난과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면의 공군기사인데요. 공군 3훈련비행단이 KT-1 항공기의 비상 착륙 상황을 가정한 항공기 화재 대응 소방구조 훈련을 했습니다. 소방차 4대와 소방구조 요원 17명이 3분 내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고 조종사를 구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에 불과했는데요. 이 훈련은 항공기 화재 진압과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대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면으로 가보시죠.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 특히 혹한기 훈련 중에는 정비 쪽에 신경 쓸 일이 아무래도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육군 5기갑여단의 장갑차 정비관으로 근무하는 조성영 하사가 이 때문에 전역을 미뤘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자신감을 심어준 군에 끝까지 보답하고 싶다는 의지로 전역을 연기한 조 하사는 전역 후에도 부사관 시험에 응시해 군인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하네요. 조 하사의 솔선수범이 많은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는 병역 소식이었습니다. 1월에 출범하게 될 트럼프 신행정부는 미국 대외 정책의 근간이었던 글로벌 동맹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동맹국들을 크게 긴장시켰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동맹에 기여한 만큼만 미국이 도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 등을 지목하여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론을 적극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에도 경제적 관점에 기초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시대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한 토대 위에서 지속 발전하겠지만 어려운 과제를 떠안은 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재조정의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왜 100%는 부담하지 못하느냐고 반문, 우리 측을 아연실색하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루어진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이미 9,400여억 원에 달합니다. 2018년경에 있을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 측이 동맹 재조정 차원에서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 역시 차기 미 행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북미 직접 대화와 전례 없는 압박이라는 상충되는 해법을 내놓아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전임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웠다고 비판한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핵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역시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큰 산입니다. 공정의 자동화와 쏟아지는 수입 제품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오른 까닭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되찾아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지상 명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한미 FTA를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협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가 집권한 후에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경우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해서도 공언한 대로 재협상에 나설 경우 멕시코를 통해 미국 시장을 접근했던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기 시작한 보호무역 바람이 세계 주요 경제 블록의 연쇄 반응처럼 확산될 경우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초한 군사 동맹에서 한미 FTA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이른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도 이와 같은 흐름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나 그의 외교 참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미동맹 중시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한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의 차별화 기조 속에 한미 관계와 관련해 적지 않은 대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미 신행정부의 군사동맹 재조정 및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에 대응해야 할 경우 우리로서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만큼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네, 이번 주말은 한파의 눈 예보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도로에 낀 살얼음, 블랙아이스죠. 네, 기온이 떨어지면 녹았던 눈이나 습기가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인데요. 아스팔트와 색깔도 비슷해서 방심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예상되면 반드시 감속 운행하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말은 한파의 설 연휴 전이라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고속도로 상황도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지방 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부산까지는 일반 차로는 4시간 40분, 버스 전용차로는 4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최근에 신규 개통된 노선들 때문에 강원권 가는 길도 많이 수월해졌죠? 네, 지난해 3개 구간이 개통했는데요. 광주에서 원주까지 이어지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또 동해고속도로의 삼척에서 동해 구간, 양양에서 속초 구간입니다. 이번 설에 이용해보실 분들 많을 텐데 기존 노선들의 정체도 다소 개선되겠어요? 네, 하지만 고속도로 분기점 등 일부 구간은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혼잡을 대비해 영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원주 분기점 구간에선 임시 갓길 차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일요일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3시간 20분, 부산에서는 4시간 20분 정도 예상되고요. 대부분의 노선이 일반 차로와 버스 전용차로 시간이 비슷할 만큼 원활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차량 점검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성능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칫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으니까요. 미리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10년 미만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전직지원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 복무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기 복무자들도 전역 후 건전하고 걱정 없는 인생 설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